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창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좀 상쾌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맑은 가을 시장처럼 좀 맑은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현금,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라고 그러는데요. 현금과 예금이 지금 1,4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예금이 1년에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2008년 이후로 통계 시작한 이후로. 그래서 작년에 106조가 증가를 했어요. 현금과 예금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만 45조가 증가를 해서 올해 말까지 가면 한 120조에서 130조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들은 100조쯤 되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전부 사들이면서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하남미사, 위례신도시까지 전부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120조, 130조이라는 건.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들이 재건축에 뛰어들면서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서 재건축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장들은 미국이 금리를 연말에 인상할 텐데 미국이 내년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은 내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따라잡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릴 거예요. 상담번호 0251-0105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을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준비한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금리에 이제 부동자금,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을 포함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건축은 떨어지는데 일반 아파트는 올라가기도 하고 재건축은 급하게 상승하는데 일반 아파트는 거의 머무르는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지금 심화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강남 재건축이 상승을 하면 기존 아파트도 그냥 따라서 상승하는 형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동조화가 심하지 않다.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6년에 탈동조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역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을 한번 보면 2014년에 한 6%쯤 상승을 했고요. 2015년에 9%쯤 상승을 했고 현재까지 9월까지 13% 상승했어요. 너무 급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3년치를 봤을 때 30%를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일반 아파트는 0.3%, 1%, 2%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는 한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1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4배 정도의 갭을 보이면서 상당히 재건축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인해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남 재건축 투자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강남 재건축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남 미설할지 위례랄지 이러한 분양권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조정을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신도시는 가격이 조정을 덜 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4개 단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에서 한 100여 개 단지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이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13%인데요. 2분기, 3분기 들어가면서 3개월에 6%씩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4, 24, 한 24%쯤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8%에서 19%, 20% 이내에 머무를 것이다.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1년에 20%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만에 2억 3,500만 원이 올랐어요. 2억 3,500만 원이. 그래서 22% 상승률을 보이고 개포 주공 같은 경우도 2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29% 올랐죠. 거의 30% 올랐다는 거예요. 신반포 이자 같은 경우도 3억 5천이 올라가지고 30%가 올랐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반포 자이를 빼고는 뭐 10몇 년, 20몇 년씩 이렇게 된 아파트들이죠. 대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5%, 3%, 뭐 7%, 8%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의 4배에서 8배의 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가 디커플링이 지금 심화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2016년에는 12월까지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주에 최대 이슈가 이제 고덕 주공이었죠. 고덕 주공 2단지가 고덕 그라시움이 22대 1이 나왔고요. 아크르 리버브라고 신바포 5차가 306대 1이 나왔어요. 306대 1. 최근 5년 동안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포 한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대 1이 나왔어요. 55대 1. 그래서 강서 쪽은 한 50대 1, 강남 쪽은 100대 1에서 한 300대 1 정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분양분 28가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0대 1이 나왔고 고도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2,000가구 정도 되는데 특별 분양을 제외하더라도 한 1,400가구 나오기 때문에 한 4만 명 가까이, 3만 6천 명, 4만 명 가까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송파 헬리어시티하고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한 2, 3천만 원 정도 붙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19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한강 조망이 안 되는 저층 아파트를 4,19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괜찮은 것들은 전부 조합원들이 갖고 별로 괜찮지 않은 것들을 4,190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한 4,590만 원 정도 됩니다. 3.3제곱미터당 한 2억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갭이 난다고 봤을 때 이제 4,500을 넘어갔다. 로얄층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 미달이 됐는데 송도, 영종도, 의정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미달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수도권 외곽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서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또 계속 물량이 나와요. 16년 말까지 올해 말이면은 11월 달에 송도에 5천 가구 나오고 영종도에 4천 가구 나오고 총 5만 8천 가구가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나오는 거래 가능한 물량이 한 8만 세대에서 10만 세대 정도 되므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약 시장이 양극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의왕시, 의정부시, 그다음에 김포까지는 뭐 1대1 정도 나오는데요. 영종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송도 이런 데는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3대1에서 2대1, 3대1, 4대1 나오는 거는 사실상 미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에 보면은 위례신도시에 그린파크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다 3대1, 4대1 나와가지고 30%밖에 계약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미달인 상태에서 1년을 넘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1억에서 1억 2, 3천 붙고 있는데 3대1이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 앞으로 꾸준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1% 가까이도 올라가고 평균 한 0.5%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률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11월, 12월까지 해서 3, 4% 정도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앵커님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50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전략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3개 주구에 50층으로 했는데 이게 6개 지역에 걸쳐서 24개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35층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그 다음에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압구정이 다시 50층으로 가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압구정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반포, 잠원 라인도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기석 대표가 준비한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직접 들어봐야겠죠. 저희 상담번호 0251-0105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네, 그 신한 인스빌이라는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1년 뒤에 한 내년 8월에 전매 기간이 풀려요. 네, 그리고 그 입주 시기는 19년도 1월에 입주 시기가 가능한데 네. 저는 이제 입주를 하면 좋지만 실입주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를 매도를 언제쯤 하는 게 적당한 시기이고 네, 또 만약에 실입주를 못하니까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실입주를 한 2년간 한다거나 하면 네. 그 뒤에는 어떻게 그 뒤에 2년 뒤에 입주 후 2년 뒤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네,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네. 지금 이사지구 신한 인스빌 그럼 몇 평 보유하고 계시죠? 37평이요. 37평 분양받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예, 저층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선영님 굉장히 운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예. 이게 77대1 나왔죠? 77대1. 예. 호반 예. 서밋프레스 55대1, 77대1.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에서 삼총사예요, 삼총사. 네, 신한 맞습니다. 인스빌 삼총사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분양한 건데, 거주지가 하남이세요, 서울이세요? 하나입니다. 하남이니까. 하남은 뭐 한 3, 40대1 나왔고, 서울에서 넣으신 분들은 한 200대1, 300대1 나왔어요. 평균이 77대1이니까. 그래서 예. 좋은 데 거주하셨네요, 하남시. 하남시에 대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데 예. 거주하셨고, 여기에 이제 위쪽으로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뭐 상업 업무 복합지구 들어오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뭐 스타필드 하남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뭐 주말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몇 평이라고요? 37평이요? 네. 37평이면은 분양가가 한 5억 3.3제곱미터당 1,300, 400 갔으니까 한 5억 정도 됐나요? 예. 5억인데 프리미엄이 한 7천에서 1억 붙었죠? 프리미엄. 주위에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매 기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 2018년에 2017년 8월이 이제 전매 제한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로 2017년 8월 달에 전매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2019년 1월에 입주를 한다고요? 네네. 여기는 12월로 나왔네. 1월이네요. 1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 입주 전에 팔 것인지 세 번째로 입주하고 2년 후에 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예. 입주 1세대 1주택인가요? 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비과세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017년까지는 못 파니까 8월까지는 못 파니까 2017년 8월 정도 되면은 이게 3.3제곱미터당 지금 피가 이 정도 붙었으면 1,500만 원 정도 지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이게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입주를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1,700만 원 해가지고 입주 2년 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굉장히 좋죠? 하고 나서요. 입주하고 2년 뒤에. 2년 뒤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하철 미사역이 2020년에 개통되잖아요. 2020년인데 항상 1, 2년은 밀려요. 그래서 첫 번째 미사역이 2021년 정도 개통을 할 것 같고 이 하남 미사지구가 이제 신도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3.3제곱미터 2천만 원이면은 물론 30평대 33평이나 8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긴 하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37평 7억 4천이에요. 7억 4천. 현재 지금 한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붙었다고 하면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6억 5천, 7억 5천, 7억 4천까지
갈 수가 있다.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고덕 그라우시움이 20대 1이 나와가지고 지금 8억 2천 정도 지금 8억에 분양했어요. 7억 9천 뭐 7억 8천 해가지고 8억 정도 가까이 육박하게 했는데 20대 1이 나왔으니까 이게 8억 2천입니다. 8억 2천이면은 이게 3.3제곱미터당 34평으로 나누면 2,400만 원이에요. 고덕이 2,400만 원이면 이 정도 입지면은 2천만 원 정도 가는 게 이게 평형성의 원리에 맞아요. 다시 말해서 입지의 차이가 한 1억 3, 4천 정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덕이 이거를 입증을 해주고 고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입주 후 2년, 그러니까 무리가 되시면 그냥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세 빼고 이제 이거를 등기를 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시면 또 비과세니까 또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네 번째로 세금 문제. 세금도 뭐 1억당 한 2천만 원이면은 2억 정도면은 한 5,5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세금도 크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비과세를 받아서 2년만 보유를 하면 돼요. 지금은 거주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보유 후에 매도를 하시면 가장 적당한 매도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좀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입주 후 이제 2년 정도까지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점 참고해서 시청자님이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대치 사동 근처의 신축 빌라 매매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고요. 네. 네, 이쪽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빌라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실거주 및 투자도 같이 보면서 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사는 게 어떤지, 그리고 제가 본 그 신축 빌라가 17평대로 확장 평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대략 비용이 한 5억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대치 4동 신축 빌라인데 17평대고 이제 5억 초반대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대치 4동이면 이 선릉역하고 한티역 사이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 선릉역 한티역 음마사거리 이게 바로 그 블락이에요. 어디요? 대치 이동하고, 네. 대치 이동하고 이 사거리, 사이에 네, 대치 사거리, 음마사거리 사이예요. 대치 사거리하고 음마 사거리? 음마빠 사거리. 음마 네네. 아파트 여기 사거리 이쪽에 네. 있다는 거죠? 거기 빨간 게 있는 그 라인이 맞아요. 네, 네. 그쪽. 역과 지하철 역과는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대치사동 그 근처에 대치사동 약간 뒷블락 정도? 그 정도 대치 있어요. 사동 이쪽 동사무소 이쪽이요, 뒤쪽에. 네네, 맞아요. 네네. 17평이 지금 5억 정도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전용 평형당. 전용 평형당. 네네네. 대지 지분은 얼마나 되나요? 몇 평이에요? 8천 좀 못 된다고 들었고 9점 몇 평이에요. 대지 지분은 9평 정도. 네, 9평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용 평당 3천만 원이고 대지 지분당으로 9평이면은 95, 45, 96, 54, 한 6천만 원 좀 안 되네요.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5억대 초반이면은 거의 아파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3.3제곱미터당 전용 평형으로 봤을 때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가 가는데 신축 빌라가 3천만 원이면은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나 3억 5천이면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정도 가격이니까 첫 번째 신축 빌라는 4억을 넘어가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게 투자 목적은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투자 목적이면은 이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뭐 직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바로 옆에 보면 희문고하고 음마아파트 사이에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구마을.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400세대, 200세대, 200세대 하니까 투자 목적이면은 이쪽 바로 옆에 블록을
좀 봐야 되겠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예, 저 지금 이제 마포 공덕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아이가 둘이 돼서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집값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공덕 주변이 지금 좀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깨끗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을 지금 아이파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이제 일부에서는 좀 멀리 바라보고 용산이 낫다라고 하셔서 용산 효창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제 분양을 받아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받아서 가는 게 나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향후 전망도 좋아하니까요. 이제 공덕 아이파크랑 이제 효창동의 롯데캐슬 보신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나 매수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 아이파크 이게 몇 세대죠? 이게 100 몇 세대 좀 작아요. 뭐 한 네 200세대 동밖에 안 되거든요. 미만이죠. 예. 200세대 미만이고 효창 5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효창 네, 5구역 롯데캐슬 센터 네. 포렌가 이게 이거는 예, 400 몇 맞아요. 세대죠? 한 500세대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7동이거든요. 400 몇 7동. 세대. 예. 예, 그래서 이 공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한 7억대 중반 정도 가죠. 예. 7억 한 5, 6천, 7천 이렇게 가는데 네네네네. 7억 한 7천 정도 잡고 이 효창 5구역 이게 30평대 같으면은 네. 이게 한 8억 정도 분양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 지은 아파트죠? 공덕 아이파크가? 얼마 안 됐죠? 2013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덕 아이파크를 네. 매수를 하세요. 아, 매수를 하시고 두 번째로 네. 효창 5구역을 청약을 하세요. 네. 청약을 하시면 네.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70대 1이 네. 나오기 때문에 되면 좋고 그래서 네. 이걸 두 예. 개 다 동시에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파크를 매수를 하시고 이걸 동시에 청약하셔서 해서 되면 이게 네. 될 때쯤 되면 이게 한 2, 3천만 원이 올라 있어요. 예. 이게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지금 너무 네.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되면 첫 번째로 네. 이걸 팔 건지 두 번째로 이걸 네. 팔 건지는 되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계약금 넣을 예. 때까지 한 두 달 정도 될 텐데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라갈 거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라갈 거니까 뭐 단기 네. 양도세 해가지고 뭐 세금을 맞더라도 내가 번 금액에 대해서 뭐 40% 네. 정도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번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끌고 갈 수 있으시면 좋고 안 되면 네. 하나를 팔아야 되겠다면 되고 네. 나서 한 두 달 뒤에 네.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공덕 아이파크는 이제 30평대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효창 5구역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효창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KCC 스위치엔도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네. 분양가 자체가 네. 지금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6억 네.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6억 2, 3천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네. 미분양 난 아파트예요. 공덕 아이파크도. 예. 미분양 나가지고 지금 한 1억 5, 6천만 원 정도 올라왔고 이거 네. 같은 경우도 효창 5구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네. 있는 분양 아파트 대비는 이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네.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 다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공동 아파트 매수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이제 효창동 아파트도 한번 청약은 넣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공기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8.25 대책 이후 가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 02511-010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곧 매물장부로 다시 돌아올게요.